출산 준비 필수 육아템이 너무 많은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지 않나요? 저도 첫 아이라 육아템 준비할 때 주변에서 어떤 템이 좋다, 어떤 템이 좋다더라 라고 추천하시는데 사실 어디에 쓰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라고만 호응했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실까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육아하는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며 어떤 제품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필요한 아이템 위주로 보여드리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깡깡이가 자다가 울어 달래어 재워보려고 했는데 잠들지 않아 일어나서 분유를 먹이기 위해 안고 거실로 나갑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 이후부터 목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는 먹기, 놀기, 잠자기, 싸기 이 4가지만 계속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이 4가지만 반복하신다고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먹기에서 필요한 수유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리원에서 단유 후 완전 분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수유 아이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분유포트는 물을 100도까지 끓여 3분간 염소를 제거한 후 아기의 분유를 타기 좋은 온도인 43도로 물 온도를 계속 맞춰주는 기계예요. 분유 탈 때마다 물을 끓이고 식히긴 너무 힘드니 이게 필요하겠죠? 분유 제조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매번 젖병에 물을 넣고 분유를 넣어서 흔들어주고 하면 힘드니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짜 5초도 안 되어 분유를 타주기에 편리합니다. 저 같은 초보 아빠는 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런 스피드하고 간단하게 분유를 만들어주는 용품이 세상에 존재에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보르르로 물을 끓여주시고 브레자 뒤에 있는 물통에 보르르에 있는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기들의 젖병이 항상 위생적으로 보관되어야 다른 질병에 안 걸리겠죠? 젖병을 세제 등으로 세척한 후 젖병 살균기에서 건조, UV 살균, 보관 모드까지 해주어 젖병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젖병 세척 및 소독 방법은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건 브레자 같은 분유 제조기가 있는 분들은 필수는 아닌데 저희는 배앓이 때문에 분유를 더 섞어서 공기를 없애고 분유 뭉침을 없애려고 당근에서 구매했어요. 손으로 분유 타실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직접 손으로 흔들어 타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젖병은 저희는 더블아트 젖병, 핵엔 젖병 사용하고 있답니다. 분유는 앞타밀 1단계 먹이고 있는데 유명하기도 하고 조리원에서부터 계속 먹여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먹고 난 이후에 놀기에서 필요한 놀이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기가 먹고 나서 놀아야 피곤해 편히 잠들 수 있고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아기와 애착 형성이 가능하니 놀아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놀아주신다고 해서 거창한 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출산 준비 전이시라면 아기들이 활발하게 노는 단계가 되려면 기간이 걸리기에 우선 초점책과 딸랑이와 같이 소리나는 제품만 가볍게 구비해 두시고 터미타임 해주시면 되고 아기 얼굴 앞에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움직이기만 해도 아기가 따라오며 시각 발달이 되니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굳이 저희가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리자면 역방쿠, 먹고 나서 역류하면 안 되기에 역방쿠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타이니 모빌, 시각, 청력, 뇌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 체육관, 신체 감각,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이제 잠자기, 수면 아이템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 놀, 잠이라고 해서 먹고, 놀고, 자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면 관련 아이템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침대는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한 리안 드림콧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잘 경우 뒤척이며 질식, 낙상 가능성이 있고 부모, 아기 모두 수면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라도 같은 공간에서 주무시더라도 침대는 별도로 마련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매번 아기 침대 매트리스를 세탁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저귀에서 소변, 대변 등이 새거나 아이가 분유를 개원해 매트리스가 더럽혀질 수 있으니 매트리스 위에는 방수 패드를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기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서늘하게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 위 방수 패드, 그 위에 냉감 패드를 깔아줘서 아기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기가 깨어있는 동안은 아기에게서 한눈을 팔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가 낮잠이 들었을 때 젖병 세척, 아기 옷 세탁, 밀린 집안일, 식사, 샤워, 볼일, 업무, 취미생활 전부를 해야 합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소음 등의 문제로 아기는 방에서 자고 있고 우리는 보통 다른 공간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식사하거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기가 자는 동안 토를 해 기도에 걸리면 상당히 위험하고 아기의 수면을 도와주는 아이템을 사용할 경우 아기가 뒤척이며 아기의 얼굴을 덮어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홈캠입니다. 아기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홈캠을 설치해두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아기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저도 집안일 할 때, 업무 볼 때, 밥 먹을 때 등등 아기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때는 다른 공간에서 태블릿으로 아기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기라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신경 쓰지 못해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아기 침대나 아기가 있는 곳에는 홈캠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안전하고 편한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질이 좋아 아기 얼굴이 잘 보이고 모션, 소리 감지 기능, 휴대폰 등으로 방향 조절이 가능, 야간에 자동으로 야간 모드로 전환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베이비 홈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이홈 제품 중 헤이홈 프로 플러스 500만 화소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만 화소 중에서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아기 관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있기도 하고 리뷰도 많아서 선택했어요. 여기에 또 추천드리자면 아기의 얼굴이 잘 보이게 홈캠을 설치하려면 벽에 타공하거나 해야 하는데 올릴 곳이 마땅치 않고 아기 침대에 올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홈캠 거치대를 이용해서 홈캠 설치해 주시면 타공 걱정이나 위치 걱정 없이 어디든 설치하여 아기의 상태를 자세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헤이홈 홈캠을 아기 침대에 1개, 거실에 1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SD카드까지 구매하여 자동으로 영상 저장되게 해두면 아기와의 추억을 다시 확인 가능하기에 SD카드도 넣어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홈캠이 분리수면할 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조리원 퇴소 후부터 집에 온 이후부터는 아기를 계속 봐야 하니까 집에 오는 순간부터 필요하더라고요. 헤이홈 홈캠과 홈캠 거치대, SD카드 등 홈캠 사용에 필요한 구성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아기가 잘 때 백색 소음을 들으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서 말랑하니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 검색하면 많이 나와서 엄청 필수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색 소음 전용기가 있으면 편하답니다. 아기가 잠을 잘 자려면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야 해요. 아기마다 적정 온도가 다르기에 23도를 기준으로 더워하면 1도씩 내려보시고 추워하면 1도씩 올려 아기의 적정 온도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습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아기 코가 막혀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배변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배변 활동에 필요한 아이템을 우선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먹고 활동을 하면 당연히 싸겠죠? 생각보다 아기들이 소변, 대변을 자주 보더라고요. 하루에 기저귀만 15개에서 20개는 좋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저귀는 마미포크 무표백 밴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기스 제품을 사용했는데 깡깡이가 많이 싸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소변이 새어서 옷과 침구류를 다 적게 하여 마미포크 무표백 밴드형으로 변경했더니 그 이후에는 새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용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저귀는 굳이 먼저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병원과 조리원에 기저귀가 다 있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걸로 집에 와서도 쓰시다가 이후 기저귀가 샌다거나 발진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기저귀를 소량씩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하기스
박스를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기저귀 변경해서 당근행했거든요. 기저귀는 물론 다른 곳에서 갈아도 되지만 아기가 기저귀를 갈던 중 소변 공격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이불 등을 다 씻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라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 씻어야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어 허리도 아프지 않아서 정말 추천드려요. 기저귀 가리대 맨 윗부분이 방수 재질이긴 하지만 매번 커버를 벗겨 빨기 어려우므로 아래에는 PVC 패드, 그 위에는 방수 패드, 이렇게 총 2개를 깔아주시면 더욱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변이 묻었을 때 방수 패드만 빨아주시면 되거든요. 기저귀 가리대에는 수납 공간도 많이 있고 옷도 걸어둘 수 있어서 50일이 된 지금까지 굳이 수납장 등은 구매하지 않고 기저귀 가리대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기저귀 가리대 옆에 매직캔을 두시면 기저귀 버리기도 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좁은 구축 아파트라 매직캔 없었으면 냄새 진동했을 것 같아요. 밀폐가 정말 잘 되거든요. 또 쓰레기 봉지 교체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큰 사이즈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큰 사이즈인 27리터로 사도 2-3일에 한 번은 버리는 것 같아요. 아기가 소변을 보면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그냥 기저귀만 갈아줘도 되는데 대변은 물티슈로 닦기가 너무 번거롭고 양이 많아 물티슈를 적지 않게 쓰게 돼요. 그리고 클린하게 씻기지 않을 수 있으니 아기 비데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씻기면 정말 깔끔하게 씻길 수 있어요. 아기 비데 없이도 팔로 잡고 가능하지만 낙상 방지를 위해서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30분 정도까지 방금 설명드린 4가지를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오후 6시 30분쯤 목욕을 해주고 있어요. 목욕용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목욕 방법은 위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목욕이 다 끝나면 수유한 다음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기를 재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누법으로 재우고 있고 아기의 밤잠 이후에 육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기가 계속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육퇴하면 아내와 저녁 식사 시간을 갖고 씻고 하실 일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육퇴 이후에도 아기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헤이엄 홈캠으로 아기의 상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잘 때도 태블릿을 옆에 켜놓고 아기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헤이엄 홈캠으로 안 보면 매번 일어나서 아기 앞으로 가서 아기 얼굴을 봐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아기가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달래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수유를 해주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밤이나 새벽에 아빠 엄마가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들 아기들의 통잠을 원하는 거겠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옷, 손수건, 천 기저귀와 세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옷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 카카오톡 선물 등으로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여워서 입히고 싶은 옷이 아니라면 우선 최대한 구매하시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조리원 퇴소 전이나 퇴소 후 육아하시면서 상황 보시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고요. 그리고 옷을 사신다면 입고 벗기기 편한 똑딱이로 된 제품을 구매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유니클로랑 H&M에서 3개 정도만 구매했습니다. 거주선 수건의 경우 아기가 분유를 먹다가 흘리거나 하면 바로 닦아주며 많이 사용해서 저희는 20개에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비데에서 엉덩이 닦는 손수건은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엉덩이형 손수건은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천 기저귀는 목욕 후 수건 대용, 속삭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5개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세탁의 경우 아기 옷 전용 세탁기를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구축 20평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 세탁기를 청소한 후 같은 세탁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제는 레드루트 아기 세제 무향 제품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기 옷과 저희 옷은 별도로 빨래하고 있고 아기 옷의 경우 아기 세탁 세제만 넣어 사용, 헹굼은 최소 3번 이상 해주고 있어요. 저희 옷의 경우에는 아기 세탁 세제 그리고 아기 세탁 섬유 유연제까지 같이 넣어서 빨아주고 있어요. 이건 필수템은 아닌데 아기 빨래의 경우 하루에 1번에서 2번은 꼭 해주기 때문에 제습기를 구매하시면 더욱 빳빳하게 말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빨래 건조대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고 가성비 좋습니다. 육아에 정답이 없듯이 육아템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육아용품과 각자 잘 사용하시는 육아용품들이 있겠지만
제가 육아하며 하루 일과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으로 앞으로 제가 육아를 하며 경험하고 공부한 정보는 이곳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